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술은 단순히 DNA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배상수 교수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도 지금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특히 어떤 분야에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까? 저희 연구실은 현재 유전자 교정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치료제를 만드는 데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보정이 필요한 사람의 유전자를 찾아서 이것을 바로 잡는 형태로 유전적인 어떤 질환을 고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교수님의 연구 분야인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가위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걸 인간에게 적용하면 어떤 치료 기술이 되는 거고,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 적용하면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거나 하는 데 다 쓰일 수가 있는 것이죠. DNA가 30억 개 염기쌍이 이중나선형으로 꼬인 구조인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구조 안에서 특정 유전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딱 제거하고 변형하는 일. 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크리스퍼라고 하는 시스템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분야가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네네. 크리스퍼 기술은 이제 외부의 DNA를 인식하고 그 리필 서열 안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발현시킨 다음에 또 들어오면 자르는 이 전 과정을 의미하는데, 유전자 편집은 이후에 세포가 복구하면서 스스로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자르는 과정이 캐스9이라는 녀석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우리가 본따서 지금의 인간 편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이름은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해요. 네네. 사실 이전에도 1세대 시스템인 징크핑거 기술을 이용하기도 했고, 네. 2세대 시스템인 탈렌이라는 걸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계를 뒤집을 획기적인 기술이나 발견이라고 해도 기술이나 발견이 이루어진 시점과 실제로 노벨상을 받는 시점은 사실 수십 년이 걸릴 정도로 꽤 차이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노벨상을 받을 조건 중에 하나로 오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면 또 못 받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은 나오자마자 그 임팩트가 빠르게 퍼져서 받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퍼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노벨상은 정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에 다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1, 2년 안에 다 검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8년 정도 지나서 2020년도에 노벨 화학상이 주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3세대 기술로 꼽히는 크리스퍼 기술도 이후에 최신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더 정밀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중나선을 자른다는 것 자체가 세포한테는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자르면서도 편집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이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대표적인 기술로는 이제 염기 교정 그리고 프라임 교정,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염기 교정 기술은 이 DNA에 달라붙어서 탈아미노화 효소를 부착해 놓으면은 이 효소가 염기를 치환시킵니다. 그러면 잘라내질 않고 붙어서 그냥 바꿔준다. 그렇죠. 프라임 교정 기술은 마찬가지로 타겟하는 DNA에 달라붙은 다음에 염기를 치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DNA를 더 집어넣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염기 교정 기술보다는 더욱 정밀하고 복잡한 유전자 변형을 가능하게 하면서 또 완전히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오류와 부작용을 좀 최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도 많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농작물도 이제 자라나는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품종을 만든다거나, 맛은 좋지만 병충해에 약하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그 단점만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기존의 방식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미래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술로도 떠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주목받는 분야가 의료 분야죠. 이게 불치병 치료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모 세포를 이제 꺼내서 유전자 편집 기술로 고치고 그 다음에 고친 세포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진 혈액들은 정상적인 혈액들이 나오는 거죠. 한 번의 치료로 거의 평생 가는 그런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선천적인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난 환자들도 이게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법적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체외 유전자 교정 방식이라고 해서 환자의 세포를 꺼내서 유전자를 편집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하지만 이런 방식이 모두에게 쓰이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세포를 꺼내서 고치고 넣을 수는 없거든요. 꺼냈는데 이미 갔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꺼내서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세포는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전자 가위를 직접 그 장기에 주입하는 겁니다. 뭐 눈 같은 데 주입을 해서 눈에 있는 망막에 있는 세포들을 직접 타겟하여 교정한다거나 귀 이런 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현재 완벽한 상태로 이루는 건 아닙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그런 전달 체계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로 선천적인 유전 질환을 치료한다는 것이 매우 꿈 같은 일인데요. 치료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현재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그리고 염기 교정, 프라임 교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발전을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 기술들은 모두 잘못된 유전자가 있을 때 타겟해서 그 부분을 이제 바꾸는 기술인데, 같은 질환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변이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치료제도 각각 다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도 절대 싸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굉장히 개인적인 치료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럼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나온 가위가 현재 한 20억이 넘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이 되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연구자들이 현재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예 통째로 갈아 끼우는 형태로다가 교정을 하면은 좀 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네. 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그런 걸 하고 계신 거죠? 네. 사실 이 유전자 편집 기술도 기초 연구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퍼를 인간 세포에 처음 도입 연구를 했던 그 세계 4개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그룹이 우리나라 그룹이었습니다. 선도 그룹이네요,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미생물학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기초 연구를 왜 나라에서 굳이 세금을 들여서 활성화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모범 답안 중에 하나가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만약에 누군가가 원하는 유전자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 이거를 정말 우려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문제와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연구자로서도 항상 면밀하게 살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크게 보면은 4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DNA는 신의 영역이니까 절대 편집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이 아닌 식물이나 동물은 가능하지만 인간 유전자는 편집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태어나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 편집하는 거는 괜찮다. 이 마지막 4번째는 이제 태어나기 전 단계죠. 배아세포에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SF에서나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편집인데요. 네. 어쨌든 인간의 배아 단계에서 편집하는 거, 요것과 이제 실제 이미 태어난 사람에 대한 편집, 이 2가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태어난 환자에 대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아 상태에서는 전부 다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네.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연구자분들이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 취급 안전 관리와 생명 윤리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고요.
연구자들도 이를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법은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생물 안전에 관한 국제적인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약어로는 LMO라고 하는데요. 이 LMO가 인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LMO의 안전한 수송, 저장,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카르타헤나 의정서라는 국제적 협약이 비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중 하나로 국내 LMO 취급 안전관리를 위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을 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어느 단계부터 적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연구 단계부터 이 법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네, 유전자 편집 연구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용도별로 안전관리 소관 부처가 구분되는데 연구 단계에 해당되는 시험 연구용 LMO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허가 등록된 밀폐 연구시설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준 외에도 LMO의 취급과 표시, 폐기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연구자들은 이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이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요. 연구 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제 생각에는 법도 법이지만 기술의 안전성은 연구자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한 범위 내에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와 안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르면서 연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유전자 편집 기술은 사회적으로 워낙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연구자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위험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설명을 해서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모두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전자 편집 기술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저한 안전관리 속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연구되는 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도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난치성 질환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기후 및 식량 위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전자 편집 기술도 현재 완전 무결한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기초 연구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DNA 편집으로 인한 변화는 아직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연구자들이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정확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조금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거를 우리나라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게,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잘 해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상수 교수님과 함께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의학과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윤리적,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